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내 상황 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블랙먼데이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 금융당국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비상계엄령 포고 이후 코스피는 5.58%, 코스닥은 무려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 기간에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 불안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정 운용과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이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정부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했지만 리더십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도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투자 활동 부진으로 한국 증시 하락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계의 CLSA는 한국 주식의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의 원화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취임 이후 환율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이 이번 주 환율 급등세를 막기 버거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비상계엄령 영향에 따른 변동성은 투자자 신뢰가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확장될 것이라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외 신인도의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 역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상승할수록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고 기업 대출의 연체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있죠. 세계 3대 연기금인데 이 연기금에서도 지금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달러 환율과 자산시장 방어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겠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원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나니까 외국인들이 원화로 된 자산을 처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계엄령 문제도 사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일상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 같은 상황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지면 북한하고 전쟁 났는 줄 알 거예요. 많은 외국 뉴스들이 실제로 그렇게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외국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국회에서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전 상황의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할까? 이런 불확실성 높은 나라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다시 제외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띕니다. 계엄에
소나타 값이 날아갔다. 주식 개미들 분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시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까지 거두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포결 무산으로 탄핵 대치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급락한 2360으로 마감했으며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무려 오늘 5.19%나 폭락한 627로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종목 117개에 그친 반면 하락한 종목은 무려 1552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개는 떨어졌고 1개만 올랐다는 소리죠. 반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최근 최고가 행진에 더해서 환율 상승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모두가 국장할 때에도 ETF S&P만을 고집했는데 이젠 더 확신이 선다면서 미국이 망하면 지구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저점 고점 신경 안 쓰고 쭉 매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게 딱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힐링 가족의 투자 방법이죠. 한국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서 집계한 수익률 상위 10% 가운데 60대 이상의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이 전체 자산군에서 42.24%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비중이 33.41%였으나 반년도 안 돼서 무려 8.8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 51.12%에서 42.1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50대 역시 해외 주식 비중이 37.58%에서 45.96%로 늘어난 반면 국내 주식은 49.53%에서 39.95%로 급감했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40대도 해외 주식 비중이 46%에서 53%로 늘어난 반면 국내 주식은 41%에서 33%로 줄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 빠르게 뛰어들었던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쏠림이 더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30대 이하 계좌에서 해외 주식 비중은 평균 64%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대신 투자해주는 사례가 많은 10대 투자자는 전체 자산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이제 오래된 상황입니다. 요즘 이렇게 심각한 국내 상황을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국격이 회복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